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박은영입니다. 자, 정부의 전월세 안정화 대책에 깜짝 실적을 깜짝 카드로 나타난 모기지론. 이 모기지론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될 수 있다, 로또로 변질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든지 정책이든 혹은 무엇인가 물건이 발명될 때든 시작될 때는 분명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입니다. 보완책들이 마련이 되면서 또 머리를 모아 의견을 모아서 온전한 정책으로 만들 때까지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의 힘을 믿어보면서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네, 오늘 1부 순서 전화 상담 이어집니다. 02-2077-6330번으로 여러분께서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혹여나 이 시간에 통화하기가 좀 곤란하시다, 혹은 좀 쑥스러우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자 상담도 마련을 했습니다. 간편하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2797-0300번으로 문자 찍어서 어느 지역인데요, 무엇이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좀 구체적으로 써서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료 문자 상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분은요, 신화도시개발투자연구소 신화선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금 사실 어제 전월세 안정화 대책이 나오고 나서요. 네네. 그 뒤로 계속 모든 언론에서 이와 관련된 기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시장 현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전 좀 궁금해서요. 현장 실제로 이제 제가 어저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부동산 시장 어떠냐 물어봤는데 그 행당동 쪽에 있는 아파트, 일부 아파트긴 하지만 네. 그쪽에 있는 이제 지인 부동산 하시는 분께서 실제로 그 발표 이후에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 매수에 대해서 그 적극적으로 물건을 보러 왔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손이 모자랄 정도로 바빴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 컴퓨터나 이런 데 이제 정보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네티즌들이 뭐 그 대출 금리를 낮추냐,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뭐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매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티즌들의 분위기는 좀 싸늘하긴 했지만 그래도 애초에 정부가 원했던 대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길 현재 아직 출발은 좀 좋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현장이 뭐니 해도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자, 이 현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시장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이 벌써 전화 주셨다고 하네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나요? 네, 잠실 주공 5단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매도 시점이 언제가 좋을지, 네. 또 대출이 있어서 이자가 많이 나가는데 이자 네네. 감당하고 보유하고 네.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매입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됐나요? 한 8, 9년 됐습니다. 아, 오래되셨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실 주공 5단지에 살고 계시군요. 아니, 전세를 줬고요. 저는 거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 지금 전세를 주셨습니까? 네. 아, 그럼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셨나 봐요? 예. 네. 그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한 78년도 정도에 지금 입주를 시작을 했고요. 세대수로는 한 4,000세대 정도 되는데 입주 당시에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하고 좀 다르게 지금 현재 저층 잠실 주공 아파트로 부천 아파트로서의 그 트레이드 마크를 좀 갖고 있고요. 한강변으로서의 지금 현재 제2롯데월드가 지금 들어오면서 2015년도에 완공을 지금 목적으로 하면서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은 곳이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34평 기준으로 한 13억대 정도까지 가격이 올라갔다가요. 한 2009년도 당시죠. 그리고 한 2008년도 당시에 가격이 쭉 내려왔습니다. 뭐 한 8억대 후반 정도 가격이 좀 쭉 빠졌다가요. 지금 현재는 다시 한 10억대 중반 정도로 가격이 올랐는데요. 올해 초부터 가격이 조금 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9억대 후반대쯤 하고 가격을 그렇게 쭉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가격이 여기가 지금 다시 빠졌다. 13억에서 다시 8억대로 빠졌다가 다시 10억대로 올라갔다가 9억대를 쭉 유지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는 여의도하고 현재 이곳이 잠실주거 5단지가 50층 이상으로 고층 개발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죠. 지난 4월에. 그래가지고 나머지 한강변은 35층 이하로 개발하겠다라는 발표가 나면서 일반 시민들의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에서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8월 초에 지금 현재 그 추진위원장이 새로이 출발을 하면서 그 조합원에 대한 어떤 그 조합에 대해서 설립 동의율이 지금 한 72%, 3%까지 가고 있는데요. 75% 정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합 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기대 심리가 지금 여기가 춤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격에 대한 어떤 그 계속 오름세가 조금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보통 여기가 23평이나 25평 정도의 그 지분율을 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 그래갖고 말씀이 여기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23평, 25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발을 했을 때 34평대 아파트를 무상 지분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또 후문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대 심리들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오름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 주의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살펴보실 게 뭐냐면요. 추진위 승인 이후에 1%, 2%의 그 어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동의율을 받아야 되는데 단 1%, 2%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전부 예상해가지고 가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이 점을 좀 유의를 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 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요즘은 이제 시공사의 참여의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죠. 그래가지고 지급제에서 도급제 방식으로 이제 방식이 좀 바뀌다 보니까 실제로서 수익에서 우리가 23평 지분 가지고 무상 지분율을 40평대가 아니라 30평대로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유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물건에 대해서 파는 시기를 보시게 되면 뭐 2015년도까지 가셔가지고 분위기를 좀 타가지고 파시는 것도 있겠지만요. 기간 대비 내가 투자를 해놓고 시간 대비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지금처럼 지금 주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투자용으로 갖고 계시다고 하면 시간적 가치를 봤을 때요. 지금 그 시세 차익을 기대한다고 하시면 올해 매도하시는 것을 지금 권장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예상보다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 거주를 하시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니까 기간 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매도를 하신 다음에 다른 곳 수익형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점핑하시는 거를 권장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대출 부담이 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부담 그냥 안고 가기보다는요, 그냥 좀 빨리 매도하시고 다른 쪽으로, 수익형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더 낫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아, 네. 네, 고민 해결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여러분들 이렇게 목소리 기운이 많이 없으신데요. 전화 주실 번호 고지해 드릴게요. 022077-633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무료 문자 상담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문자로도 상담 이뤄집니다. 자, 022077-6330번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 또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나요? 아, 예, 제가 지금 망원동에 좀 빌라를 하나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걸 좀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또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아, 네네. 예, 그래서 지금 그 전화 좀 드렸습니다. 네, 언제쯤 매입하셨어요? 산지는 한 6년 정도 됐고요. 네. 현재 전세를 좀 놓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만기가 거의 또 좀 다 도래했거든요. 그래서 좀 아. 다시 또 보유를 하려면 전세를 또 놔야 될 것 같고. 네, 전세 네, 그럼 가격 어느 정도 주시고 전세는 계신가요? 1억 6천에 지금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망원동 빌라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한참 바람이 일었을 때 사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때 네. 뭐 개발이 된다고 막 그래서요. 네, 그렇죠. 한 네. 2007년도 당시에 뉴타운 바람을 분명히 탄 곳이죠. 뉴타운 때문에 이제 지금
바람이 타가지고 가격대가 많이 올랐고 이 지역이 그 한강변 중에 미개발 지역이다라는 이유로 지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던 지역이죠. 2009년도 당시에 오세훈 시장의 발표에 의해 가지고 그 한강 공공성 회복이라는 점에서 이 지역에 그 어떤 한강 르네상스로서의 어떤 그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던 지역이죠. 근데 어떤 전면 폐지가 되면서 가격이 쑥 빠진 이후로는 이제 계속 올라갈 어떤 호재거리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잠깐 동안 반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개발지 중에 한 곳이다. 한강변 중에서라는 이유로 시장이 살짝 돌기는 하는데요. 그게 지금 살짝 그 돌기는 하는 그 시장이 오래 가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도정비 구역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그 개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매수 수요 자체가 지금 굉장히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호재거리라고 하면은 조그맣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 주변에 그 상암 DMC 업무지구 쪽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떤 그 수요층들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그것 또한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미래 가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기간 대비 내가 여기가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긴 한데 뭐 타당성 검토 등 여러 가지 지금 일이 되게 많은 상황 가운데 기간이 굉장히 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대비 내가 투자해놓은 주택 자체가 수익이 제대로 올라줄 것이냐라는 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개발지에 대한 개발 투자를 들어가시더라도 구축보다는 신축을 들어가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자체가 구축보다는 신축을 들어가셔야 돼서 신축으로 차라리 점핑을 하시던지요. 이쪽 지역이 마음에 드시면. 시간적 대비는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해놓고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1년 동안 한 1억이 올랐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 10년을 놔뒀는데 한 5억이 올랐다 그러면은 사실은 1년짜리 10개 투자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기간 대비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어떤 자본이득에 대한 상승이 얼만큼 했는가를 면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가지고 가시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매도를 하시고 갈수록 인기도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거 물건 자체가. 조금 들어보니까 조금 그 매수하신 지 조금 되셨고 옆에 이 주변에 신축주택이 많다 보니까 매수 수요자가 전부 신축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구형은 조금 이제 인기도에서 떨어지니까 시간이 갈수록 계속 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매수자가 있으면 빨리 매도를 하시고 다른 쪽으로 개발 투자를 한번 들어가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가능한 한 빨리 매도하십시오라는 의견입니다. 좀 다소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도 꼭 참고하시고 움직이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이어서 다른 분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나요? 용두역 레미안 아파트고요. 네, 제 집은 아니고 부모님 집이신데 네네. 매도 시기가 궁금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매도 시기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용두동 쪽에 있는 레미안 아파트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되게 애띠세요. 네, 부모님을 위해서 전화 주셨나 봐요. 네, 네. 네네. 그 용두동에 있는 레미안 허브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리치 아파트. 세대수로는 한 850세대 정도 되고요. 한 2010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네. 지역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뭐 2호선 용두역도 있고 또 1호선 제기동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통이 상당히 좋아요. 내부순환로도 인접해 있고 앞에 나가면 홈플러스도 있고 편의시설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가. 네, 네. 근데 중심부에 있는 거 치고는 가격이 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런 느낌을 좀 그쵸.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신축 아파트인데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한 15% 정도 마이너스로 이제 빠졌는데 원래 서울시가 한 30%,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들이 평균 한 30% 정도 빠졌어요. 네네. 근데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 아파트가 지금 시청자분의 아파트는 한 15% 정도 빠졌으면 하락세가 조금 더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 이후로도 가격이 좀 올라주지 않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면 네네. 지역적으로 약간 불리한 지역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요. 아파트 자체가. 네. 무엇이냐면 이 시장 상권이라 그러는데 약간
구도심적인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좀 냄새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요. 구도심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적 어떤 세련된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중심부로 가시게 되면은 도심지에 아파트가 있고 주거지가 있고 그리고 거기 교육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는 편의시설이 좋고 살기는 되게 좋은데 네. 아직 구도심이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네. 중심부하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러니까 아파트 선호도 면에서 좀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거주 선호도에서 밀리다 보니까 가격 상승세로 이어질 일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지역 네. 자체가. 그러니까 앞으로 가격에 대해서 이 지역의 어떤 건축, 시장 환경이 완전 개발이 돼가지고 이 지역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개선 없이는 이쪽 지역 자체가 가격이 오르기는 좀 어렵다. 네. 시장 개발이라는 상당히 어려운 개발이기 때문에 네. 시간적인 걸로 봤을 때 앞으로 가격이 오를 일이 조금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지만 그 예를 또 들어드리면은 그 주변에 이제 비슷한 세대가 이제 850세대가 있는데 신동 아파트가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거기도 한 평당 1,000만 원 정도 해요. 서울 중심부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네. 가격이 싼 거죠. 그러니까 네. 같은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같은 이유에서. 황학동 그 아래쪽 청계천변에도 중심부하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 청계천변에 한 2,000세대 정도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가 네네.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현재 그 레미안 아파트하고 시세 지금 갖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하고 시세가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질 않는 거죠. 그 주변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제 밑에 앙심리 일반 분양 같은 경우도요. 지금 그 평당 2천만 원 정도 한 6억 6천 정도 분양을 했던 거를 6억대에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분양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수요층이 지금 현재 몰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아파트보다는 사실은 연금형 주택인 다가구 주택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또한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인근에 노후된 아파트로 좀 네. 들어갈 수도 있는데 들어가시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네. 지금 뭐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제 부모님 집이니까 네네. 갈아타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다가구 주택은 어느 위치가 괜찮나요? 네, 그거는 이제 바닷물에 그 네. 물을 말려가지고 소금알이 네. 몇 개 나오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설명드리긴 어렵고요. 네. 저희가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방송 시간이 짧다 보니까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방송 끝난 후에 제가 개인 상담을 따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아무래도 구도심 이미지 벗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매도 쪽으로 이야기 주셨거든요. 네. 아, 전화가 지금 끊어지신 건가요? 네,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잘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네. 네, 투자 전략 세우실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분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지역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네, 저희가 지금 그 자양동 현대 6차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 자가예요. 네. 그런데 이거 말고 이제 또 최근에 강남 세곡동에 프로지오 시티 2차를 분양을 받았는데 네네. 지금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네, 그런데 요거를 정리를 하고 저희 집도 정리를 하고 네. 위례 신도시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는 건 어떤지. 아, 네, 지금, 아니면 네. 예. 그거 보다가는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더 투자 목적에서 아. 나은지. 예. 네, 그럼 자양동 쪽 아파트와 강남에 있는 거 두 개 모두 정리를 하고 위례 신도시로 가던가 아니면 지금 이대로를 유지하던가 이게 궁금하신 거 맞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넘겨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거 여쭤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양동 한동안 제가 아주 그냥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네. 조사했던 지역입니다. 네. 그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복도식으로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이쪽 네. 지역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복도식하고 계단식이 있는데 나중에 양극화가 상당히 심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매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근데 살긴 되게 좋아요. 뭐 강남도 가깝고 그리고 뭐 7호선 전철역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다 좋고 백화점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데 중요한 건 아파트로서의 가치를 봤을 때 옆에 있는 계단식과 복도식으로 우리가 선호도면을 봤을 때 이제 시청자분이 입장에서 본인이 생각을 해도 복도식보다는
계단식을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호도 면에서 좀 빠져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면에서 내가 조금 더 점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고 노려볼만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근데 인기는 되게 좋아요. 그쪽이. 인기는 좋은데 계단식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냥 이 아파트에 대해서 만약에 그 매도를 하신다 그러면 우선은 계단형으로 점핑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 즉 방금 말씀하신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오피스텔 자체가 사실은 지역 자체가 업무시설 중심지구가 아니라 주거 중심지예요. 예, 분양받으신 오피스텔이. 그럼 주거 중심지에 있으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러면은 처음에는 신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몰려옵니다. 그런데 주거 중심지다 보니까 수요층이 한정돼 있죠. 네네. 수요층이 한정돼 있으면 옆에 오피스텔이 또 생기게 되면 우선은 내 아파트에 공실이 날 확률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수요층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특수한 수요층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다른 게 생기게 되면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신축으로 다 옮겨 타고 그 내가 난 공실에 대해서는 다시 누군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수요층이 없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네네. 잔금을 치실 때 신중하게 치르시고요. 가격이 입주 당시에 수요층이 처음에 많이 몰려 이렇게 쏟아지면은요, 임차가도 제대로 못 받아요, 사실은. 막 싸게 해야지 얼른 이제 회전이 되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매도를 할 수 있으시면 매도를 하시는 걸 제가 권장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잔금까지 가시게 된다 그러면 그 면밀하게 지금 임차 수요층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수요가 정확하게 있다라고 하고 그게 정해진다 그러면은 잔금까지 가시고요. 그리고 잔금 치르신 이후에도 지금 팔릴 수 있다, 내게 팔 수 있다 그러면은 얼른 매도하시는 걸로. 갖고 가실 이유는 없어요, 물건 자체가. 그리고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분양가가 막 서로 지금 막 청약 막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기대 심리, 수요 심리, 그러니까 심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좀 일어난 상태인데 분양가 1,700대 해가지고 한 5년 정도는 앞뒤로 보금자리가 있고 안에 임대주택이 있다 보니까 임대주택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거기서 이제 그 주택이 굉장히 많이 오픈될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사놓으시고서 입주까지 이게 가격이 한 5년 정도 오를 일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예상을 하자면.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가치로서는 5년 이후에 들어가시는 걸 오히려 권장을 해드리거든요. 이게. 청약이 이게 당첨이 돼갖고 내가 계약을 한다 그러면 프리미엄 받고 빠져나오시는 걸로 제가 그림을 좀 그려드리고 있고, 만약에 내가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난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래라고 하면 모르는데 투자 가치랑 동시에 얘기한다 그러면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가 3년에서 5년. 그러니까 1,700만 원대의 분양을 받고 나서 가격이 더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침에 말씀하신 그 자양동 아파트 있죠. 근데 그거를 그쪽 지역 중에서 잘 살펴보셔가지고 지금 갖고 계신 복도형에서 계단식으로 거기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 싶고요. 이 오피스텔은 파실 수 있으면 파시고요. 그 지역적인 특성으로 수요층을 먼저 보신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구멍이 나는 거예요, 구멍이. 예를 들어자면 지방 같은 대학 같은 경우 학생 수가 300명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300개가 있어요. 수요 굉장히 좋죠. 옆에 또 하나 생기게 되면 공실이 50%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나 수익형 부동산을 보실 때는 그쪽에 수요하시는 수요층에 제일 먼저 임차 들어오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그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손실이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요, 그냥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투자하시기 전에 한 번쯤은 전문가들랑 이야기를 한 다음에 가시는 걸 권장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시청자님. 네, 수요 분석 중요성까지 또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질문 주셨던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추가적인 궁금사항 있으시면요. 저희 하단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거든요. 이리로 다시 한번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참 아쉬움이 많죠. 이런 고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소 세미나가 마련돼 있습니다. 화면으로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신하선 이은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크릿을 공개하죠. 8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02777-0300번으로 세미나에 대한 문의사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전화 상담 연락 주실 번호는요. 022077-6330번이고요. 그리고 문자로 또 상담 보내주실 번호는요. 02797-0300번입니다. 자, 오늘 이생생 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 꾸려주신 분은요. 신화도시개발투자연구소 신하선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전월세 대책의 핵심은 임대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새로운 모기지 제도인데요. 1%대의 파격적 저금리 대출 상품에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한 홍혜균 씨. 당시 1억 1천만 원이던 전셋집은 첫 아이가 태어난 신혼부부에게 딱 맞는 전셋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계약 날짜가 다가오면서 집주인은 1억 5천만 원에 계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4년 새 4천만 원이나 오른 전셋값에 아예 집을 장만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됐습니다. 처음 계약해서 이사 왔을 때보다 많이 4천만 원 정도 올라서 이사를 갈까 했는데도 역시 딴 데도 전세가 물량이 없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아빠가 차라리 몇 천만 원 더 대출을 받아서 힘들지만 집을 사면 애들이 홍 씨처럼 전세 계약이 다가온 세입자에게 이번 저금리 모기지 상품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서민은 수익 손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통해 1%대 금리로 주택가격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손익형 모기지의 경우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손해를 금융기관과 공유하게 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출시에 선착순으로 신청 가구를 모집하며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3천 가구에 한해 시범 운용할 계획입니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에서 280만여 가구, 지방광역시에서 128만여 가구로 모두 400만 가구를 웃돕니다. 서울에서만 84만여 가구로 노원구와 도봉구, 강서구 등 강북의 중소형 아파트들이 수혜단지로 꼽힙니다. 정부는 올해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기금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이번 신규 모기지 상품이 전월세 서민들의 고민을 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8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전세 가격은 53주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26일을 기준으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2% 내렸으며 전세 가격은 0.19% 올랐습니다. 경의선 홍대 입구역과 공덕역에 호텔이 들어서는 등 역세권 일대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어제 제14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경의선 홍대 입구역과 공덕역 지구 단위 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홍대 입구역 철도 부지에는 350실 규모의 관광호텔과 판매시설이 건립되며 공덕역에는 23층 규모의 호텔이 들어서 복합 역사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대우건설이 이라크에서 약 7,900억 원 규모의 천연가스 중앙처리시설 건설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이라크 서북부 안바르주의 아카스 가스전의 천연가스 처리를 위한 가스 포집시설과 가스 중앙처리시설을 시공하는 것으로 착공 후 46개월간 공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부영그룹의 우정교육문화재단이 아시아 아프리카 13개 국가 유학생 103명에게 장학금 4억여 원을 전달했습니다.
부영은 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이중근 회장과 한승수 전 국무총리, 12개국 대사와 장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4억 1,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돈 되는 매물 정보 순서입니다. 022077-63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매물 정보에 대한 문의사항 더 자세하게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은요. ANC 도시개발 박수경 소장, 동원RNG 투자연구소 홍하나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 두 분을 모시고 또 힘차게 한번 알찬 정보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수경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매물 정보 키워드 좀 던져주시죠. 네. 예, 오늘은 이제 연 10%의 높은 수익률과 그다음에 공실률 제로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까지 가능한 동대문 도매상가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동대문 쪽으로 가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홍하나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키워드 가져오셨나요? 예, 요즘에 전월세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투자처를 찾는 분들한테는 아주 최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두 가지 매물을 준비했는데요. 그 실거주 목적으로도 가능하고 높은 그 임대 수익을 누릴 수가 있는 성내동 다세대 주택과 그리고 소액 투자로 높은 시세 차익을 올릴 수가 있는 원효로 4가 준비했습니다. 네, 전월세난에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매물 정보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자, 어떤 매물일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가로선 강동구청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2층이고요.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자, 금액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매 예정 금액은요, 2억 1천만 원이고요. 임대 가능 금액은 보증금 3,500만 원에 월세 90만 원, 그리고 실제 투자 금액은 4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전세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좀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 강동구 성내동 매물 어떤 포인트가 있나요? 예, 실제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실거주도 가능하고 실제 이제 투자 목적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거주 목적이라는 거는 주변에 공원이라든가 아주 넓은 공원이 있어서 실제 내가 들어가는 삶에 그 환경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잠실이나 오피스타운 조성으로 인해서 그 수요층이 아주 두텁다라는 점과 또 재건축이 주변에 활발히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이전 수요, 이주 수요가 풍부하다라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성내동이요. 사실 저는 성내동 했을 때 어디쯤이지? 이러면서 좀 위치적으로 좀 막막했거든요. 예. 어디에 위치해 있고 주변 환경에 뭐가 있을까요? 예, 사실 뭐 강동구, 성내동, 강동구에 속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송파구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네네. 강남 3구와 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남 3구에 더해서 강남 4구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네. 많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 이제 강동구 바로 주변에는 그 올림픽 공원이 167만 제곱미터, 굉장히 네. 이제 그 넓은 공원인데 바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운동하기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웰빙이다 해서 많이 이제 산책을 하시기도 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내 정원처럼 쓸 수가 있다는 그 큰 공원이 있다는 것 큰 장점이고요. 또한 이제 올림픽대로라든가 강북 강변도로 그리고 외곽순환도로에 바로 인접을 해 있어서 자동차를 이용했을 경우는 한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가 아주 탁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전철역으로는 8호선 강동구청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요. 5호선 그다음에 둔촌동역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향후의 일이지만은 9호선 올림픽공원역이 이제 개통하게 되면은 이제 강남으로의 진입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교통 호재라든가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통의 요충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편의시설, 뭐 공원이라든가 또 잘 갖춰져 있다 이야기 주셨는데 앞서서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도 투자 포인트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어떤 개발 소식들이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 활발히 진행이 되는 주변에 이제 여러 지역이 있는데요. 네. 거염 아천지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 인가가 났기 때문에 한 1만 세대 정도 이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락 시형 아파트도 한 6천여 세대, 그리고 둔천 주공 아파트의 경우도 재건축 이주 수요가 이제 6천 세대, 거의 이제 다 합했을 경우는 한 2만 3천에서 2만 5천 정도까지도 이주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배후 지역으로서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죠. 제2 롯데월드 2015년 말에 이제 완공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거기 고용 효과가 한 4만여 명 이상이 된다고 하죠. 현재로서도 잠실 주변 하면 업무 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이미 조성이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 4월부터는 이제 삼성 SDS가 본사가 이전을 하죠. 향군회관 자리인데 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 제2 롯데월드와 함께 이제 두 개의 대기업 그 이제 업무 타운으로 조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한 6천여 명에서 만여 명의 추가 고용 창출을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배후 지역으로서는 임차 수요가 크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교통도 좋은 지역이고 앞으로 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아무리 주변이 좋아도요. 건물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 별로면 관심이 안 가거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잘 지어졌나요? 예, 작년 그 10월 달 준공이 난 네. 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사실 그 투자처로서 원룸이 많이 이제 대두가 됐었는데요. 실제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죠. 그래서 사실 실거주 목적으로도 적절하게 5층 중에 2층에 위치해 있고요. 네. 그리고 방이 2개, 거실이 넓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3인 가족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요즘에 짐을 놓을 때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들 하시는데요. 발코니도 이제 넓게 돼 있어서 실제 이제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킬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급 자재 인테리어를 사용을 해서 세련된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제 친환경적으로 해서 이제 그 들어가서 입주하시는 분들한테도 크게 혜택을 줄 수가 있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옥상에 텃밭이 있어서 채소를 내가 내 손으로 네. 직접 가꿔서 내가 따먹을 수 있다는 거. 네. 웰빙 시대에 아주 딱 걸맞죠. 그래서 맞아요. 요게 아주 큰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또 워낙 유기농 식품 이런 거 많이들 원하시니까 내가 그렇죠. 직접 가꿔서 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또 그렇죠. 돈 절약도 되고요. 예. 네,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자, 투룸에 거실도 넓고 발코니도 있고 또 옥상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지역까지 좋은 이 매물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되거든요. 예, 가장 큰 부분이죠. 네. 사실은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너무 높으면은 그림에 떡이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될 수가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매매가가 2억 1천만 원이고요. 임대를 놨을 때는 보증금 3,500에 월세 90만 원까지 가능한 매물입니다. 대출은 이제 실제 1억 3,500까지 가능하고요. 대출을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이 4천만 원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임대 수익은 한 10%대 조금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동구 성내동 매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수경 소장께서 가져오신 매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으로 가보시죠.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신당동 동대문 의료상가입니다. 2호선, 4호선, 5호선 지나가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도보 3분 거리고요. 준공연도는 2000년도였습니다. 자, 9층 건물 중 5층에 자리하고 있네요.
매매 예정 금액 확인하도록 하죠. 1억 1,700만 원, 임대 가능 금액은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65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 5,7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구 신당동 동대문 의류상가로 왔습니다. 자, 의류상가입니다. 좀 생소한 만큼 매력 포인트를 잘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본 매물은 이제 연 10%의 높은 수익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실률이 제로인 동대문 이제 도매상가 매물인데요. 동대문 도매상가 내에서 그 의류 매장이 입점해 있고요. 그 10년 동안 이제 공실이 없이 임대가 이제 유지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보장되는 매물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인데요. 실투자금 4,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그 뛰어난 위치인데요. 본 매물은 이제 그 상가 내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한 위치를 독점하고 있는데요. 에스컬레이터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같은 상가 내에서도 이제 높은 보증금과 이제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매물로 추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눈으로 싹 보다가 이렇게 보통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 주변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과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입지 여건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입지 여건이 굉장히 뛰어난 이제 상가인데요. 이제 본 매물을 이제 통과하는 지하철 노선이 이제 무려 5개 노선이 통과하고 있는데요. 지하철 2호선, 4호선, 이제 5호선에서 환승역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입지하고 있는 매물이고요. 지하철 또 이제 1호선, 6호선은 도보 한 7, 8분 정도면은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입지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교통 노선이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이제 편리하게 이 지역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좋은 위치에 입지하고 있는 이제 상가 매물입니다. 상가 매물은 입지와 접근성이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본 매물은 이제 교통망이 이제 잘 갖추어져 있는 동대문 상가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와 접근성 두 가지 다 이제 만족되는 매물로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동대문 시장은 이제 크게 도매상가, 이제 소매상가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현재는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 이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도매 시장의 가장 큰 이제 매출 요인이 이제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되겠고요. 이제 거기에 그 일반 소매 상인들까지 더해서 도매상가의 매출이 이제 꾸준히 상승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또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요 부분에서 걱정이 없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그 앞서 저희가 위치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위치요. 네. 위치하고 그리고 네. 건물하고 같이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본 매물은 2000년도에 그 오픈한 이제 동대문 유명한 이제 의류상가 매장 의류상가이고요. 이제 네. 또 본 매물은 이제 9층 중 5층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매물인데요. 이제 패션몰의 특성상 이제 본 매물은 이제 에스컬레이터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본 매물은 에스컬레이터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가 중에서 상가 내에서도 이제 가장 요지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로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그 본 매물은 본 매물 상가동이 한 10여 년 전부터 도매시장에서 입지가 이제 튼튼하게 다져져 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저녁에 나가 보시면은 그 쇼핑 나온 이제 손님들로 인해서 그 이제 문전 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이제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매 시장의 이제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는 이제 원인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동대문 의류상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주변에 어떤 개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을지 그 점 역시 또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가장 큰 이제 호재는 이제 동대문 시장이 이제 그 의류 시장이 좀 이제 주이다 보니까 이제 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개관인데요. 이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올해 7월달에 준공은 됐고요. 이제 개관이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요. 개관 시에 이제 동대문 일대는 이제 그 세계 패션 이제 중심 패션 죄송합니다. 네. 세계 패션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패션 산업의 매출 증가와 연간 이제 1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 유발 효과 그리고 이제 관광객 수요의 증가를 이제 기대할 수 있겠고요. 또 향후 이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개장하게 되면 이제 본 매물 상가이기 때문에 그
개간에 따른 프리미엄도 이제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매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요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동대문 패션 산업 내 입지도 탄탄하고 또 상가 내에서도 위치 또한 굉장히 좋다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뭔가 돈이 더 붙지 않을까 걱정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상가의 가장 또 좋은 점은 그 관리팀이 별도로 상주하고 있는데요. 네. 관리팀에서 이제 시설뿐만이 아니고 이제 임대에 관한 관리까지 전담해서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귀찮은 일이 줄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 시에 그러니까 매수하시는 분들이 거의 관리하실 일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임대 금액도 이제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관리팀들이 지금 이제 시장 변화가 빠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테리어, 매장 내 인테리어도 다 이제 순차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이제 매우 이제 건물도 쾌적한 이제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 매물의 매매가는 이제 1억 1,700만 원이고요. 이제 현재 임대 금액이 이제 1,500만 원에 65만 원에 이제 임대가 맞춰져 있는데요. 우리 매장으로. 그리고 이제 대출금 없이 투자하시면 이제 실투자 금액이 1억 200만 원의 그 수익률, 연간 수익률은 7.6%가 이제 발생되는 매물이고요. 대출을 이용하시면은 대출 가능 금액이 5,700만 원으로 이때 이제 수익률은 연 10%가 이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 이제 대출이자가 약 20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요. 이제 20만 원 이제 빼시고 나면은 월세 수익으로 45만 원 정도 가져가실 수 있는 매물입니다. 네, 그럼 상가 관리팀에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다 보니까요. 직접 본인이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어도 좀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분들이 제일 좀 이 매물에 적합할까요? 네. 동대문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높고요. 네.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매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이제 자체적으로 많이 이제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부로 이제 나오는 물건들이 많지 않고요. 그러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상주하는 이제 관리팀에서 이제 시설과 입점 관리들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 시 매수인이 관리하는 부분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먼 거리에서 이제 먼 거리에 계시는 분들,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많이 추천해드릴 수 있겠고 또 안정적인 이제 수익을 바라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대문 의류상가에 대해서 또 자세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화면 위로 다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동원아렌지 투자연구소 홍원아 소장께서 매물 하나 더 소개해 주시죠. 어떤 매물일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용산역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준공연도는 다음 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5층 건물 중 4층입니다. 자, 매매 금액 확인할게요. 1억 4천만 원이고요. 임대 가능 금액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8,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엔 성내동이었고요. 이번에는 원효로 4가로 왔습니다. 자, 홍원아 소장님, 이 매물 정보는 어떤 포인트로 접근할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투룸이었고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 수익 목적의 이제 원룸입니다. 그래서 용산구 하면은 누가 뭐래도 뭐 서울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뒤로는 남산의 큰 위치에 있고 앞으로는 이제 한강을 끼고 있는 이제 배산임수의 전형적인 지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용산이요. 네. 그래서 한강을 끼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이제 그 한강 인접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 가치가 더욱더 이제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의 여의도라던가 그다음에 서울역, 명동, 남대문 시장이라던가 여러 가지의 업무 상업시설이 밀집이 돼 있는 바로 배후 지역이기 때문에 그 배후지로서의 그 영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용산구 중에서 또 원효로 4가의 경우는 민족공원이라던가 전철 개통 호재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가면 갈수록 시세 차익을 크게 누릴 수 있다는
그 점이 이제 본 그 매물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유로 4가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요. 도로적인 면, 교통적인 면 해가지고요. 입지 부분에서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예, 좀 전에도 이제 요약을 했지만 사실 이제 1호선과 중앙선 네. 그리고 이제 6호선, 4호선까지도 만나는 곳이 용산 그 역인데요. 실제 이제 용산인데 실제 이제 거기에 2014년도 경의선이 연장 개통이 이제 지금 눈앞에 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2018년도에 신분당선이 연장 개통 예정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네. 또한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남산의 녹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강북 강변도로의 도보로 한 5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는 점도 이제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임대 수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의도의 배후 업무 상업시설, 업무 지역에 바로 원효대교만 넘어가면 배후 지역이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용산 민족공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개발 큰 굵직한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점도 이제 큰 개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광복절날에 남산 쪽에 다녀왔는데 산책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요즘에. 네, 좀 이용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용산역 쪽은 교통이야 사실 워낙 좋아지는 거 알고들 있지만 그 밖에 저희가 어떤 개발 소식들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예, 교통적인 면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제 그 주변의 상업 업무 시설로서는 이제 용산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현재 전자랜드 바로 이제 인근에 있는데요. 그게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호텔로서 지금 이제 건립 예정입니다. 2014년도 이제 착공을 해서 2017년도 이제 완공 예정인데 이게 이제 세개동으로 지어지면서 지상 35층까지 규모로요. 그 2,300여 실이면 이제 국내 최대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규모로 지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현대자동차 서비스 현재 이제 본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 AS 센터인데 요게 일산으로 이전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2016년도에 이제 현대자동차 사옥 부지에 개발이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제 개발 호재로서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올해 9월로 바로 다음 달로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건물 어떻게 지어지는지 그리고 가격 부분까지 좀 쭉 이야기해 주시죠. 예, 9월이라고는 하지만 바로 다음 주에 이제 준공 그렇죠. 예정입니다. 네. 9월 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준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룸이기 때문에 이제 내부는 인테리어적으로 친환경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1층에 이제 현관에는 보안문이 설치돼 있어서 외부인이 출입이 이제 제한돼 있고 CCTV가 24시간 가동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안전성에 신경을 썼고요. 1층에는 이제 필로티 구조로 돼 있어서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가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편의성을 고려한 스마트한 건물이고요. 가격적인 면은 매매가가 1억 4천만 원입니다. 보증금이 이제 2천에 월세 5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8,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대출금 활용할 시 실제 투자 금액은 이제 3,500만 원이면은 이제 내 집 마련할 수가 있고요. 연 임대 수익이 7%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개발 소식도 가득하고 교통 또한 편리한 이 지역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하다라고 하셨네요. 용산구 원효로 4가 매물이었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 강동구 송내동 그리고 용산 동대문 지역까지 쭉 훑고 왔습니다. 02077-6394번으로 매물 정보에 대한 문의사항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가이드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꾸려주신 두 분은요. 박수경 소장, 홍하나 소장이었습니다. 저희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유용한 정보로 더욱더 활기차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